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뇌 기능이 20대에 완성이 되고 신체가 노화되듯이 두뇌 기능도 서서히 쇠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는요, 두뇌가 어떤 자극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체 두뇌 트레이닝 하듯이 두뇌도 여러 경험과 자극에 의해서 두뇌 트레이닝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두뇌 기능들은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뇌 트레이닝 팁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늘리는 작업을 하자입니다.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님들 보면 비교적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요, 아마 스마트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보면 많은 실험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연구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이 뇌가 맡은 정보를 입력하는 능력과 정보를 출력하는 능력이 있는데, 정보를 입력할 때는 해마가 관여되고요. 정보를 출력할 때는 전전두엽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의 능력을 높이려면요, 단순히 입력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 머릿속에 받아들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나 머릿속에 들어온 단기 정보를 글이나 기록으로 남길 때 이게 의미 있는 정보는 해마를 거쳐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에 염두를 두고 정보를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면 전전두엽의 기능과 작업 기억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 기억하기보다는 잘 떠올리는 기록을 남기자입니다. 인간의 뇌는 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인 헤르민 에빙하우스는요, 인간의 뇌는 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기억을 잊도록 만들어진 이유는요, 바로 내가 생존에 관여하는 중요한 정보를 우선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모두 다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과부하가 열려서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떠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실마리 단서라든지 기록 같은 걸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첩이나 핸드폰의 메모장에 중요한 메모를 남긴다든지, 책을 보고 독서록을 남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업무 일지를 남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좋은 기록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떠나거나 그러면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이 모두 다 대부분 비즈니스로 엮여진 사람들만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관계가 끝나면 이를 통해서 넓혀온 인적 네트워크가 분리되거나 분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찍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만나는 모임 말고도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 등 이렇게 목적이 다른 다양한 네트워크의 사람들을 굉장히 촘촘히 만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 사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회적 동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잠자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일 3가지를 기록한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어제 저녁에 메뉴를 뭘 먹었는지, 지난 주말에 무엇 했는지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말문이 막히고 새삼 기억을 더듬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게 순간을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억을 정리하고 기억을 아웃풋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죽었던 일, 오늘 힘들었던 일, 오늘 중요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 5줄 가량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사고도 정리되고 사고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베스트 5를 선정한다입니다. 자, 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트레이닝한 부분,
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나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베스트를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면 그 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현재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가끔은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장소에서 옆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본다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가 가끔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무언가 궁금하고 길을 물어봐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처음 참석하는 회의라든지 모임에서는 서먹서먹하고, 하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무언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 속에 있으면 뇌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완전 풀가동된다고 하니까 가끔은 자신의 뇌를 낯선 곳에서 완전 가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지하철에서 가끔 타인의 마음 상태를 상상해 본다입니다. 우리 책 중에 제가 이제 정신심리에 관한 책들을 자주 보는데요.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스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스눕이라는 의미는 상대를 깨뜨려 보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가진 수집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진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방이라든지, 그 사람의 책상 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분석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지하철에서 타인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나이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하고 상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의 추측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이게 타인의 표정을 읽거나 상상하는 훈련은 특히 내가 이해하는 영역, 그러니까 특히 이해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다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반대손으로 양치질이나 글을 써본다입니다. 우리가 뇌 영역 중에서 운동에 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손 사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심한 젓가락질을 잘하기 때문에 두뇌가 우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반대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해보는 활동이 이제껏 쓰지 않는 부위, 내 부위를 자극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뉴스를 청취하면서 아나운서의 말을 기억해서 따라해 본다입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그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 때 귀로 듣고 말을 따라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은 청각을 열고 청각을 담당하는 내부를 훈련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문장을 다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자꾸 집중해서 정확하게 듣고 기억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청각을 담당하는 뇌 회로가 자극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열 번째는요, 패션 잡지를 올인해서 자신의 옷을 코디해 본다입니다. 이 뇌에서 후두부 위치는 시각계를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뇌는 우리가 글자를 읽는 언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뇌는 영상이나 화면을 보는 비언어계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 여자라면 어릴 때 보통 종이 인형을 오려서 코디해보거나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잡지를 오려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진을 오려서 자신을 위해서 코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 조합하고 코디로 아이템을 조합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뇌가 들어오면 뇌의 시각계가 주체적으로 활성화되며 자극이 됩니다. 11번째는요, 노래방에서 오감을 활용하며 노래해 본다입니다. 이게 그 노래방에서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노래를 하는 것들이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이거든요. 특히 노래하면서 만약에 춤까지 춘다면 이 모든 동작이 5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뇌에 굉장히 좋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활력소도 되니까는 특히 이 음악과 관련돼서 노래까지 하고 하면 뇌 청각과 운동계가 모두 자극되는 굉장히 좋은 활동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세 가지 적극적으로 찾아본다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상사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세 가지 떠올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의 인품을 깊게 생각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깊게 관찰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데드라인을 정해두고요.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무리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세 가지 장점을 찾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은 말도 많고 보통 실수도 좀 하고 내가 평상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 인정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화제가 풍부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사고력 훈련에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상을 12가지 그 두뇌 트레이닝이 1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체적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두뇌 트레이닝도 되게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는 늙어도 뇌는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준다면 우리 나이가 얼마든 간에 내 성장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